여러분들은 현역 축구 선수 중 가장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은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릿속을 스쳐가는 여러 선수들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엔 두 명으로 압축된 경쟁 구도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마라도나의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의 자리를 차지한 파리 생제르맹 FC의 리오넬 메시, 호우라는 세리머니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각인시킨 최고의 득점 기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둘의 커리어를 비교하면 누가 최고라는 논쟁 이전에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메시가 FC 바르셀로나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무려 20년간 한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2021년 드디어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 FC로 이적한 것에 비해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CP에서 데뷔하여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CF를 거쳐 이탈리아 유벤투스 FC까지 4대 축구 리그 중 3개국에서 우승을 경험할 정도로 다양한 커리어를 쌓게 되죠. 더욱이 올 시즌 고향팀이나 다름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다시 돌아오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여전히 녹슬지 않은 경기력으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3위에 올라 있기도 한 호날두는 구단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답니다. 기존에 받던 주급을 무려 25%나 삭감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이적해오면서 더 낮은 금액에 계약을 했던 호날두는 왜 주급이 삭감된 것일까요? 2000년 이전에도 한국 축구 선수로서 해외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있기는 했지만 해외리그 진출에 결정적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어요.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컸고 선수들의 열정도 넘쳐났었죠. 그 결과 어느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했던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쓰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한국 축구를 알리게 되어 월드컵 이후 유럽 리그로 이적하는 선수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당시 국내 리그로 만족하지 못했던 많은 축구 팬들 또한 해외 축구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 선봉장엔 2002년 월드컵에서 환상적인 골로 포르투갈을 격침시켰던 박지성이 있었죠. 그는 이영표와 함께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를 따라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번으로 이적한 후 발롱도르와 UEFA 올해의 공격수 후보에 오르는 등의 공격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끝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로 이적하게 되죠. 박지성의 영향으로 국내의 수많은 축구 팬들이 맨유의 팬이 되었고 당시 그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팀 동료들 또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중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당시 엄청난 득점력으로 한국 축구 팬들로부터 우리 형이라는 애칭까지 얻을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부과했죠. 물론 그에게 한국 팬들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 듯하지만 아쉽게 2008-2009 시즌을 마친 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CF로 옮기며 박지성과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맨유를 응원하게 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2021년 8월 들려왔어요. 호날두가 12년 만에 맨유로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축구 선수로서 적지 않은 3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3위에 올라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건 보너스 소식이 아닌 주급 삭감 소식이었죠. 도대체 주급이 왜 깎인 거죠? 맨유는 이번 시즌 호날두까지 영입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현재 리그 6위로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4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에서 유럽에 속한 각 국가리그에 대한 순위를 매겨 순위별로 출전 티켓을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을 가졌죠. 잉글랜드는 최상위 등급의 리그로서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이 4장 주어지는데 맨유는 4위 안에 들지 못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설마 맨유가 챔스에 못 나간다고 호날두 주급이 깎인 건가요?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을 때 선수단 임금 4분의 1을 강제 삭감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고 해요. 그렇기에 사실 호날두의 주급만 깎인 것이 아니라 선수단 전원의 임금이 깎인 것이죠. 그만큼 맨유에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유러피언컵 시절만 해도
각 리그 1위 팀만 참여하는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였기에 각 리그의 수장들이 자존심을 걸고 대결하는 명예를 위한 대회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대회 명칭이 챔피언스 리그로 바뀌면서 조별리그도 생기게 되고 1위 팀만이 아닌 상위권 팀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대회 규모가 커져갔죠. 대회 규모가 커진 만큼 출전팀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유럽 축구 연맹은 챔피언스 리그 출전팀들에게 대회 성적에 따른 상금과 TV 중계권료를 분배하는데 여기에 출전 구단들은 조별리그 3번이 홈경기 입장 수익마저 확보할 수 있게 돼요. 2018-20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리버풀은 대회 상금과 TV 중계권 분배금으로 약 1,500억 원을 벌었고 홈에서 치른 총 6경기의 추정 매출은 약 300억 원으로 이를 합치면 해당 시즌 리버풀 전체 매출의 2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벌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소형 리그 클럽들 사이에서 챔피언스 리그 출전은 로또나 다름없어요. 2018-2019 시즌 스위스의 영보이스는 H조 최하위로 탈락했지만 대회 상금으로만 361억 원을 받아갔는데 이는 연간 매출액인 400억 원에 맞먹는 금액으로 조별리그 홈경기 매출까지 합친다면 챔피언스 리그 6경기만으로 1년치 수입을 올린 셈이에요. 이에 반해 챔피언스 리그로 인하여 몰락을 경험한 클럽도 존재하는데요. 황금기, 전성기를 의미하는 리즈 시절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리즈 유나이티드 FC가 그 주인공이죠. 리즈 유나이티드는 1999-2000 시즌 프리미어리그 3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당시 회장이었던 피터 리즈 베일은 미래에 베팅하기 시작했고 리오 퍼디낸드와 마크 비두카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끌어모았어요. 그 결과 전력이 급상승한 리즈 유나이티드는 2000-2001 시즌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오르며 세상을 놀라게 했죠. 하지만 리그에서 간발의 차이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놓치며 상승세가 꺾이는 듯 싶었지만 리즈 데일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비 킨, 모비 파울러, 세스 존슨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계속 영입하게 돼요. 이때 향후 챔피언스 리그 예상 수입을 대출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데 다음 시즌마저 챔피언스 리그 출전에 실패하며 이 대출 담보가 휴지 조각이 되죠.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는 클럽 1년 수입의 2배에 달하는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선수는 물론이고 홈경기장과 훈련장 부동산까지 처분하게 되며 2부 리그로 강등되었어요. 맨유 역시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과 계약할 때 챔피언스 리그 탈락 시 주급 삭감 조항을 넣은 것이죠. 맨유가 밀려난 자리에 아스널 FC와 토트넘 호스퍼 FC가 치열한 4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맨시티와 리버풀이 벌이는 리그 1위 경쟁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챔피언스 리그 때문이란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고 싶으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